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찬란한 고독을 위한 릴케의 문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1875년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병약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군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뒤 시를 쓰기 시작해 19살에 첫 시집을 출판했다. 미넨 대학을 졸업할 무렵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데 참다운 안내자 역할을 해준 정신적 후원자였다. 이후 조각가 로댕의 문화생인 베스토프와 결혼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로댕론을 집필하려고 부부가 번갈아가며 파리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르네상스 회화에 눈을 뜨며 루 살로메에게 보내려고 쓴 피렌체 일기, 체코 민족 독립운동에 공감을 표한 단편집 프라하의 두 이야기, 루 살로메와 동행한 두 차례의 러시아 여행을 토대로 쓴 기도시집, 로댕의 영향으로 강한 조형성이 드러난 신시집, 하이데거 등이 자주 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를 비롯 형상시집, 두인우의 비가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그는 말년에 병고에 시달렸으나 폴 발레리, 앙드레 지드 등 많은 프랑스 문인과의 교류는 끊이지 않았다. 1926년 스위스 발몽 요양소에서 백혈병으로 죽었으며 나으루 소망하던 대로 발리스 벌판이 훤히 보이는 라로뉴의 교회 묘지에 묻혔다. 파리 1903년 2월 17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보내주신 편지는 바로 2,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깊은 신뢰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시풍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평 같은 것은 일절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대하는데 비평적인 언사로 대하는 것만큼 부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많든 적든 그럴싸한 오해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사물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만큼 그렇게 쉽게 파악되는 것도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의 일은 말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따위는 전혀 뛰어든 적이 없는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무엇보다도 말로써 다 할 수 없는 것이 예술 작품입니다. 그것은 비밀로 가득 찬 존재로서 그 생명은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우리의 생명 곁에서 영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주의를 전제로 하고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에는 독자성이 없지만 개성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은밀한 소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마지막 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독자적인 것이 언어와 방법에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르디에게 라는 아름다운 시에는 이 위대하고 고독한 시인과의 어떤 친근성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들 작품은 그 자체로서 아직 가치가 없고 또 독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의 시도, 그리고 레오파르디에게 바치는 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와 함께 보내주신 당신의 호의 넘치는 편지는 제가 당신의 시를 읽고 느끼기는 했지만 명확히 이렇다 하고 지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결점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가 좋은지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잡지에 시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른 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집자가 당신의 시를 거절하는 일이 생기면
당신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그러한 일은 일절 그만두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글을 쓰라고 명령하는 근거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글쓰기를 거부당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를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이 맞는 밤의 가장 고유한 시간에 나는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속을 파헤쳐 들어가서 깊은 대답을 찾으십시오. 만약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만약 당신이 이 진지한 물음에 굳세고도 단순하게 나는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대답할 수가 있다면 그때에는 당신의 생활을 이 필연성에 따라 구축하십시오. 당신의 생활은 가장 하잘것없는 가장 사소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절박함의 표시가 되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는 자연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때에는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잃는 것을 마치 인류 최초의 사람처럼 표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연애시를 쓰셔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평범한 형식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하고 부분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이 옛날부터 많이 있는 곳에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면 위대하고 성숙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주제는 피하고 당신 자신의 일상생활이 제공하는 주제로 달아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슬픔이나 소망, 스쳐가는 생각, 무엇인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앙을 그려보십시오. 이 모두를 열렬하고 조용하며 겸허한 솔직함으로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 주위의 사물이나 당신 꿈의 이미지, 당신의 추억 속 대상을 이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일상이 가난하게 여겨진다면 그 일상을 비난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비난하십시오. 아직은 참다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풍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것도 가난하고 하잘것없는 생활의 장소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령 당신이 감옥에 갇혀 그 벽이 세상의 소리를 조금도 당신의 감각에 전해주지 않는다 해도 당신에게는 아직 당신의 어린 시절이라는 저 귀중하고 훌륭한 재산이 저 추억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먼 과거에 가라앉아 버린 감동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의 개성은 확고해지고 당신의 고독은 폭을 더해 차츰 밝아가는 하나의 주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소음은 멀리 관계도 없이 그저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면으로의 전향에서 자기 세계로의 치마에서 시가 태어날 때 당신은 그 시가 좋은 시인지 누구에게 물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잡지에 이들 작품에 대한 흥미를 환기시키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들 작품에서 당신이 타고난 소중한 재산, 당신 생명의 한 조각, 생명의 목소리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필연에서 생겨났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기원의 본래적인 자세 속에야말로 예술 작품에 대한 비판이 있지 그 이외의 비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충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생명이 솟아나는 깊은 밑바닥을 찾아보십시오. 그 원천에서 당신은 창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그것이 들려오는 그대로의 의미를 밝히려고는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마도 당신이 예술가가 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올지도 모르는 보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의치 말며 그 운명의 무게와 위대함을 참고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창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의 세계여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또 자신이 연관된 자연 속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나 고독 깊이 내려간 후에도 시인이 되는 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저 내면으로의 전향이 헛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당신의 생명은 그때부터 독자적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훌륭하고 풍요롭고 먼 길이기를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본래대로 올바르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조용하고도 진지하게 성장을 이루어 가시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깥으로 눈을 돌려 아마도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만이 대답할 수 있을 물음에 대하여 바깥에서 대답을 기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발전을 크게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호라체크 교수의 이름을 보게 되어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이 경애하는 학자에게 깊은 존경심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아직까지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척 고마운 일입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신뢰감과 함께 보내주신 작품을 동봉하여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보여주신 커다란 신뢰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솔직히 대답함으로써 사실은 아직 면식이 없는 사람이면서도 얼마간이나마 신뢰감에 어울리는 자가 되려고 애썼던 바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늘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출판사는 문예출판사였고요. 릴케는 굉장히 유명하죠. 네, 시인으로 너무나 유명한데 릴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 번쯤 읽어봐야겠죠. 네, 앞부분 잠깐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은 릴케 문장이었습니다.